대표적으로 저는 지금 이상민 장관, 최상목 부총리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가장 심플하게 한 가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 예. 볼게요. 윤석열 씨가 음, 와이프도 모른다. 아내가 맞아요. 보면 화가 날 것, 굉장히 화를 낼지 모르겠다라는 네. 말을 했다라고 그랬죠. 이게 보도가 수사 진술에 있는 겁니까? 엊그제 말로 나온 겁니까? 이게 부정확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 이게 만약에 그때 수사 단계에서 나왔던 최근에 말로 나왔던 간에 네. 진짜 그런 말이 있었다. 일단 저는 진짜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음, 그 엄중한 와중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윤하고 상의 안 회의 많이 해봤잖아요. 했을까? 그 성정으로 보면 불같이 이제 흥분 상태예요. 예, 막 핏대를 올릴 상황이에요. 음, 그 상황에서 마치 너스레 떨듯이 이거 와이프도 몰랐고 와이프 알면 이거 큰일 날 거야. 물론 그 말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말에는 진짜 그 말을 했다면 이 나라의 1인자가 누구요, V제로가 누구요가 딱 나온 거죠. 그 말이 진짜라면 저는 그 말을 했다고 생각진 않아요. 네, 그 핏대를 올린 상황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보면 일 얘기하기도 바쁜데 그 와중에 이 얘기를 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게 혹시 아주 나쁘게 가정을 해보면요, 네,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충성파, 가장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에서 전무후무하게 넘버원은 이상민이었습니다. 김용현이 아닙니다. 이상민이었다. 네, 한동훈 거기에 비하면 굳이 서열로 하면 네, 한동훈 씨가 한 3위나 이렇게 됐겠죠. 그래요. 완벽하게 저는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네. 대선 때부터 본 모습들입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사이에 12월 12, 13에는 체포가 안 됐을 때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연락이 취해지고 있을 때죠. 그렇다면 그때의 뒤에 사후적으로 말을 맞췄을 수도 있죠.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는 군사령관들 일이죠. 보면은 뭐 TV 보고 알았다고 하자. 네.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충격받았던 게 예. 의원님들이 찾아가서 인터뷰한 거 있죠. 그때 다 양심 선언인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김명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 그래서 막 가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남아 있을 거예요. 막 띄워줬잖아요. 예. 근데 그날 한 말에 상당수가 거짓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등등 마찬가지였어요. 부대에 찾아가서 네, 인터뷰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12월 12, 13 조사받을 쯤에 네. 약 열흘쯤 후잖아요. 그때는 체포도 안 됐고 체포는 해를 넘겨서 한참 뒤에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쯤에 이미 긴밀하게 계속 연락이 되고 있었을 거다. 어떤 경로든지 간에. 인적 경로도 있죠. 대통령 비서실 지금도 역할이 부각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때 만약에 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상당수가 꽤 맞춰진 거짓일 수 있다. 첫째, 윤이 했다고 해도 황당한 얘기고, 네. 했다고 하면 이 나라의 V제로가 누구요 한 얘기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명태균이 소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세 철부지 어린이한테 권총을 들려줬다. 장립무사. 그 5세 네. 철부지 같은 얘기잖아요. 마마보이 그렇죠. 같은 얘기잖아요. 와이프가 알면 이거 큰일 난다. 그런 명태균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네. 보면은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뭐 건진법사나 천공은 나보다 하수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였겠죠. 너무나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죠. 자,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황당한 것이고 예. 그 말을 저는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못 믿겠다. 못 믿겠습니다. 그 뒤에 왜냐하면 그렇다 그러면 네. 그 얘기는 11명의 강요 중에서 예. 누군가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 있었던 네. 사람 중에 진술을 통해서 왜 나왔겠죠. 갑자기 이 시점에 그게 나옵니까? 어. 그러면 그때 그런 얘기가 했으면 예를 예. 들어서 국회 진술 단계에서 이분들이 홍장원 차장보다 더 강력하게 나는 이렇게 해서 반대했어라고 했어야 되는데 또 더 못 믿을 만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나온 얘기가 뭐예요? 전원이 강요들이 반대했다라고 그랬죠. 이것도 사후적으로 저는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용현 씨가 막 흥분하듯이 하면서 헌재에서 막 얘기를 할 때 반대한 사람은 몇 명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있었다고 찬성한 그랬죠. 사람이 있다고 예, 그랬죠. 맞아요. 네, 누굴까? 분명히 예. 여기서 반대는 마음속으로 한 사람은 많을 거예요. 제가 같이 일을 해본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스타일은 대략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속으로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안 됩니다. 울고불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반대하는? 반대를 한 사람 있을까?
나중엔 다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죠. 반대를 그렇죠, 했어야 한다라고. 그렇죠. 그렇긴 하죠. 최상목 권한대행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네. 그때 반대했어야 된다. 저는 뒤에 지금 수사받는 그 단계 텀이 있었어요. 예. 관할권 기타 등등으로 텀이 있고 압수수색도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분들의 앞뒤의 말과 그 뒤에 국회에서의 태도와 네. 앞으로 이제 현재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다라고 봅니다. 야, 이거 참 뭐 진술, 경찰 진술이다. 뭐 이제 법조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말들을 정말 다 100% 고스란히 믿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런 단적으로요. 상황이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진짜 지금 뉴스에 흘러나온 정도라면 국회에서 자기가 훨씬 더 대국민적으로 면피를 할 수 있고 내란의 수계 쪽 방향에 주된 어떤 종사자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이잖아요. 대국민 어필을 할 수 있는 찬스인데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럼 나머지 강요들은 어떻습니까?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그 회의장이 뭐 크다고 해봐야 여기서 얘기하면 다 안 들립니까? 그럼 다른 장관들은 왜 얘기 안 했습니까? 자기들이 면피될 수 있는데 본능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다 자기 살자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지금까지 거부권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합니까? 오늘 이제 아마 또 제가 예상컨대 거부권을 할 겁니다. 오늘까지는. 그런데 오늘 하는 거부권이 엄청나게 이분이 스텝이 꼬일 거예요. 근데 왜 본인들이 본능적으로 절호의 찬스들이 눈앞에 있는데 네. 왜 그 카드를 안 쓰겠습니까?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형량도 워낙 높아요. 그렇죠. 단순 가담도 높아요. 네. 그런데 왜 그 카드를 안 쓸까? 도저히 앞뒤가 다 틀린 행보들을 하고 있다. 네. 그거는 뒤에 가서 말을 맞추고 예를 들어 상대방하고 맞추지 않더라도 눈치를 보면서 맞춰가고 있고 게임 시어리처럼 눈치를 네. 보면서 맞춰가고 있고 자기 카드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앞뒤가 꼬인다라고 확연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일일비할 그런 상황은 뭐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네. 정확히 사실이 뭐냐, 예. 그 당시의 상황이 뭐냐 예. 이걸 생각을 하면서 반응을 해야 된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상민 전 장관은 뭐 헌재에 나가서 이제 증인 채택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나가가지고 네.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거 너무 궁금해요. 국회에서 윤석열이 또 많이 이제 봤잖아요. 청문회에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될까? 아니면 뭐, 또 윤석열과 또 티키타카, 예. 덤앤더머 시즌 2 그 2차 2편까지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예.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흘러나온 말과 우리가 국회에서는 이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억이 납니다. 네. 분명히 또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헌재에서는 이미 파면된다는 건 알았거든요. 그러면 파면된 사람에 대해서 골로 보내느냐 아니면 거기에 그냥 적당히 동조하는 척해도 동조해서? 중요한 건 형사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비상계엄 선포를 서둘렀다는 정황들 이것도 네.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생방송을 미리 이제 10시에 네. 이제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KBS에 이제 김건희 씨와 아주 직결되는 부분, 네. 명태균 게이트와도 직결되는 부분. 명태균 게이트 이꼴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안 받는 그거죠. 그 핵심에 여러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정말. 네. 그러면서 이제 미리 KBS에다가 10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있는 11명한테도 빨리 나 가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도 참 이상합니다만 KBS 노조에서는 이미 문제 제기를 했었던 사안이죠. 그런데 그 얘기는 왜 이제서 나오는 겁니까? 본인들한테 그렇네요.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던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미리 네. 사전에 치밀하게 해놓고 우리한테는 나중에 그냥 황당하게 형식적 통보만 해서 우리는 억울하다 그렇네요. 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 근데 얘기 왜 못했다. 이제서 나올까?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정말 반대를 했다. 뭐 여러 명 다 반대했다는 얘기를 이상민 전 장관이 또 하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아니 전원 반대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원 황당하게도.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래 또 한 가지 참 나온 말이 있죠. 네. 뒤에 가서 나중에 누가 사인을 해달라 그랬는데 사인도 안 했다. 아니 종이를 준 것도 누가 줬는지도 기억 안 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는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또 네. 그런 건 기억납니까? 이 선택적 기억이에요 이것도? 그러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근데 보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소상하게 그 상황을 기억하더라고요. 네. 국회에서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럼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냐? 그러면 기억을 잘 못하는 분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을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이 권한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들죠. 그렇네요. KBS도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예.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음. 봅니다. 물론 사장이 그 뒤에 바뀌었어요. 12월 10날 바뀌었어요. 이건 12월 3일 전 그날 이제 긴박한 얘기고 12월 10날 바뀌었어요. 그 전임자들이 뭐를 속이는지를 모르죠. 박민 대표 포함해서 뭐 보도본부장 등등등 이제 네. 실명으로 이렇게 해서 노조에서 얘기한 게 있던데 이쯤 되면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 앞에 솔직해져라. 자,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사실은 계속 회자가 됐던 내용이 의원이 네. 아닌 요원이었다 이 얘기가 회자가 되면서 그래서 하도 패러디 이제 뭐 명함 패러디도 같은 많이. 걸로 패러디로 이제 일반인들도 요원이라고 의원분들은 요원이라고 바꿨고 일반인들도 나도 국회 요원이다 이렇게 해서 한 명함까지 이렇게 패러디로 만들고 교수님도 요원 하시죠? 이번 기회에 요원. 정말 이 민주주의에 예. 꽃이 피는 게 정말 요원합니다. 요원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 검찰이 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라고 지시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이 주장을 결정적 증거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이 통화 녹음 80여 건을 제시를 한다. 형사 재판에서. 이런 지금 얘기 나오고 제대로 있거든요. 압수수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80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특히 이제 비화폰을 썼다고 해도 상대방들 있잖아요. 상대방들. 지금 막 급하니까 여기저기 막 전화들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폰을 쓴 상대방들 있잖아요. 우리가 비화폰에 대해서 완벽하게 도청이 안 되고 뭐 녹취가 안 된다. 상대방은 어째요? 상대방은 일반 폰인데. 비화폰은 기본이 비화폰끼리 쓸 때 도청 녹음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수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 했을 텐데요. 예. 그 부분은 그래서 빨리 압수수색이 정말 실제 진정한 압수수색이 중요한 거죠. 비아폰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히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요. 80개나 나와 있는데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 이 통화 녹음 당연히 들어보면은 또 뭐 특전사령관이 와서 진술도 했고 수방사령관 진술했고 네. 윤석열 목소리가 들었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원 아닌 요원이었다 이 얘기를 어떻게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또 이제 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네. 의원을 요원이라 바이든 날리면 할 때 정말 사실 화가 났었거든요. 제가 직감했던 것이 바이든 날리면 할 때 바이든 날리면 듣는 건 제 본능의 영역이잖아요. 네. 본능을 건드려서 성공하는 정부도 없고 성공한 왕조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도 간통 사건, 강간 사건 이런 게 많다고 이혼도 많고요. 네. 그러면 이들이 국민을 얼마나 정말 개무시했으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고 그걸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갔습니까? 그때 그걸 밀어붙였던 사람은 네. 이 와중에 한 마디도 없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에 간 것만 페이북에 올리고 한 마디도 없어요. 그걸 네. 끝까지 전면에서 밀어붙이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아하. 얼마나 국민을 정말 개무시하면 바이든 날리면 그러면 그게 한번 통했나 보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다시 통했다고 한번. 판단하나 보죠. 그러니 이런 요원이다. 황당한 소리를 그러니 제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요령으로 집권했고 요령으로 그 네. 뒤에 국정을 하다가 요령으로 박살났다라고 아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이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본격화되는 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 아마 헌재에서 지금 흘러나온 네. 말의 상당수가 바뀔 수 있다니까요. 이미 파면 당한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뀔 수 결국에는.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최상목 대행이 네. 이제 오늘 거부권을 저는 쓴다고 봅니다. 오후에 네, 국무회가 뭐 혹시 뭐 예정돼 오후에 있어요. 결과가 뒤바뀔지 모르지만 네. 그것은 처음부터 제가 강조드렸듯이 본인 지금 마음속에 이게 공범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분명히 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이거 하루라도 빨리 통과됐을 때 내가 위험할 수 있다.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지금까지 밀어왔단 말이죠. 물론 겉으로 표방한 것은 여야 합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목도 11개에서 6개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 합의가 국민의힘이 원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조사를 하다가 불거지는 거에 대한 그 부가적인 부분 그거는 MB 박근혜 당연한 거. 네. 특검 때도 다 있었던 내용이니까 시비를 걸 대상은 아닌 거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오늘 이거는 저 거부를 했다 치자고요. 네. 헌재 구성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거 2월 3일이면 결정 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실행을 안 하면 집행을 안 하면 직무유기 명백한 직무유기가 되죠. 삼권 분립에도 정면으로 위배가 되죠. 헌재가 결정까지 내린 사안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임명을 한다. 아. 국힘에서 어떻게 됩니까? 국힘에서 오늘 진짜. 내란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만세를 부르겠죠. 네. 그때 가서 9명 완전체로 집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음. 양쪽에서 다 버림 받아요. 음흠. 그러면 빨리 선택을 해야죠. 어차피 버림 받습니다. 네. 코앞에 와 있어요. 코앞에 와 있다. 그리고 네. 그 뭐 시작점이 오늘 또 이제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 예상되는 거부권 행사일 텐데 일단은 뭐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권한대행 쪽에서는 하지만 그 결과는 바뀌지 않을 저는 것이다. 결과는 기존에서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도 꽤 서울법대 나오고 논리적인 분이잖아요. 자기가 해왔던 논리에서 갑자기 이걸 뒤바꿀 논리가 없어요. 사정 변경 칙도 없고요. 특별하게 본인의 사정이 예. 바뀐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민심이 들끓어 오르고 있고 최상목 대행 탄핵하라 이런 목소리 저희 댓글창에도 계속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뽀야맘님께서 최상목 그러다가 천벌 받는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신데 이런 민심을 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끝까지 처음에 거부한다. 조금 예. 평소 과격한 말을 잘 안 했던 제가 네. 맨 처음에 11명 그 자리에 국무위원들 참석했던 사람들 다 역시, 예.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지속적으로 이 공범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형사 처벌에 대해서 모면하기 어렵다라는 그 의식이 먼저 자리 잡기 때문에 이분들이 양식껏 뭐를 행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거의 뭐 다 자기가 선봉에 서가지고 자기가 네. 뭐 권한이 있으니까 네. 이걸 휘두르고 있다. 휘두르고 있는 거죠, 참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고 맨날 강조를 하는데 네. 현상 변경을 본인이 하고 있죠, 지금. 아, 야, 그러니까 누누이 뭐 얘기를 하지만은 당시에 내란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국무회의 참석한 사람 누구냐 딱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다 탄핵을 하든. 그때 굉장히 과격한 했어야 것처럼 되는데. 들렸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래서 끌어지는 시간들과 그 다음에 한 명씩 했을 때 민주당에 대해서 니네 근육 자랑하냐 오버하냐 예. 이런 비난이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국민적 열망이 들끓었을 때 한 번에 네. 처리하는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맞았을 수도 있죠. 네. 자, 국정 최상목 혼란은 어차피 대행.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대행을 했어도. 네. 누가 했어도.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네. 야, 이거 진짜 한통속이구나. 예, 공범이라는 아. 건 사실 그 당시 거의 다 알았잖아요, 국민들이. 국무회의 참석을 해서 참석해서 말리지도 않고. 예, 말리지 못했다. 말리지 뭐 못했다. 자기들은 뭐 마음속엔 다 반대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한꺼번에 네. 그러니까 매를 맞더라도 한 번에 야당도 매를 맞고 갔었어야 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다. 그래요. 최상목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일단은 저희가 지켜보겠지만 이거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해보고